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우리 시간대와 딱 맞는 네, 단어네요. 맞습니다. 밤. 맞습니다. 지금이 딱 밤이라 가지고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뭐 해가 지고 뭐 시작되는 뭐 저녁자리나 뭐 이런 문화들은 어쩌면 뭐 가장 한국적인 풍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게 외국 생활 해본 분들은 한국 하면은 가장 그리운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밤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 만나는 이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밤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한국의 특히 직장인들의 문화인 이 밤의 모습이 이제는 어쩌면 지나간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요즘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밤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밤문화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회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엔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24시간 영업이라는 그 간판 글씨, 그것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까? 요즘에 뭐 주변에 말만 들어도 회식 정말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통계로만 보더라도 정말 이게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시내 이제 대표적인 먹자골목들을 꼽아서 새벽 시간에 결제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이걸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2020년 대비해서 최소 11%, 많게는 거의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충격적인 게 비교 대상이 2020년이라는 거거든요. 2020년이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잖아요. 예. 이때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던 시절인데, 이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사람을 더 안 만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자골목이 그럼 어딘가 보면요, 뭐 강남이나 대학가 인접한 신림동 순대타운, 여기도 이제 강남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그렇죠. 여기가 원래 한 6만 건 정도 새벽에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4만 건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왕십리, 곱창골목, 뭐 약수역, 먹자골목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침체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새벽에 잘 안 노는구나 볼 수가 있는 통계였습니다. 네. 참 제가 방금 말씀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저는 방금 열거하신 모든 곳을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식 문화가 많았을 때 직장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요즘 정말 새벽에 술 마시고 뭐 2차, 3차 가서 뭐 또 한 잔 더 하자 이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저도 낯설지만 경험을 해본 게 뭐 이제 점심 회식이었거든요. 그 점심에 회식을 한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게 완전 트렌드가 되어가지고 저녁에 말씀하신 그런 문화를 대체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회식은 낮에 하는 거다 이런 건데, 작년 연말에 이제 송년회 시즌에 카드 결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낮 시간, 그러니까 밤 시간의 매출은 4% 늘었는데 네. 낮 시간은 오히려 7% 늘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회식하면은 밤에 하기보다는 낮에 하는 것, 낮에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빨리 집 가는 걸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실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뀐 걸 저도 느끼는 게요. 예전에는 팀 단위로 회식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로 뭐 할까 그랬을 때 당연히 어디서 저녁 때 술 한잔 할 것을 우리가 기대했던 게 옛날이라면, 요즘은 점심 때 파스타 먹고 남은 회식비로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조직들도 맞습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굉장히 많죠.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문화가 몇 년 사이에 딱 자리가 잡혔는데, 역시나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코로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정말 뭐 2차는 당연히 가는 거고 3차 정도는 어지간하면 가고 거의 뭐 노래방까지 간 다음에 새벽에 집에 가든 이런 문화가 정말 보편적이고 많았는데, 예. 그게 정말 바뀐 게 코로나 때문이었으니까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주도하는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못 하게 됐고, 안 해보니까 또 굉장히 편하고, 또 부하 직원들은 이런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 정말 이 많은 변화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제 이제 가까운 이제 어떤 부장께서 이제 이걸 많이 하다가 이 기간 동안 못 한 거예요. 근데 네.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렇게 부서끼리 못 만나서 어떻게 하냐 걱정을 했는데, 예. 몇 년이 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찍 끝나서 집 가니까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좋고 편하다는 걸 30년 만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술이나 음식 문화를 즐기는 분들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나는 회식 문화, 나는 혼자서라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물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회식 때문에 가장 크게 변하게 된 거지만 꼭 회사의 회식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물가, 특히 음식, 뭐 술 이런 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요즘. 이게 중요한 요인인 게 뭐냐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소주 한 병에 3, 4천 원 이런 게 굉장히 흔했죠. 네. 서울에선 특히. 그런데 이게 정말 요즘 많이 바뀌어서 한 병에 5천 원이 넘는 경우도 흔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봤을 때는 한 병에 8천 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보고 와 이거 두 병이면 치킨 한 마리 가격이니까 그렇네요. 예전에는 누가 만약에 세네 병 마셨다고 하면 이 사람 술을 잘 마시나 보다 했겠지만 요즘은 세네 병 마셨다고 하면 돈이 많나 보다 여유가 있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 후배들 몇 명 앉혀놓고 몇 시간씩 붙잡고 사 먹이면서 시간을 뺏어도 그래도 밥 사주는 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밥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밥 문화를 즐기려는 분들이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가장 큰 문제는요. 저도 예를 들어서 늦은 시간에 야식이나 이런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가게 문 연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즐기려고 해도 문을 연 곳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네. 점점 더 이런 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손님들의 수요가 줄어든 면도 물론 있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공급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인건비 상승이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외식업들이 다 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인건비 지출의 밤의 문제가 뭐냐면 야간 수당이 붙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부담되는 가게들 입장에서는 새벽에 문 열어서 야간 수당까지 주게 되면은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손님은 줄어드니까 수지 타산 더 안 맞고 그러니까 늘 놀고 싶어도 뭐 새벽 2시 이때까지 하는 식당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요즘 문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밥 문화, 어떻게 보면 회식 문화 이런 게 싹 다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많은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식당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산업에는 또 어떤 파장이 있었을까요? 네, 식당은 당연한 건데 다른 유탄을 맞은 산업이 어디냐면 예. 대표적으로 택시입니다. 아, 이전에 뭐 2, 3차 문화가 있던 데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한 3차까지 하고 나면 그러면 겨우겨우 택시 붙잡고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 심야 할증 안 받으려고 좀 일찍 가거나 선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달려가고 이랬었는데 예. 그래서 그 시간 택시 잡기 경쟁하고 이랬는데요. 예. 요즘은 이 경쟁이 사라졌는데 택시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잡는 사람 자체가 줄어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택시 매출이요.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 한 3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할 만큼 즉 대중교통이 끊긴 후까지 노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매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택시 요금은 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녁 자리를 아예 이 택시를 타기 전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있을 때를 맞춰서 노는 분들이 많아지고 택시는 더 안 타게 되다 보니까 택시 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직장인 상권이라고 불리는 동네들은 그만큼 장사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퇴근 후에 회식하러 온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했었을 텐데, 그러니 당연히 직장인들이 즐비한 그 상권 근처의 식당 또는 그 빌딩들, 식당 빌딩들, 부동산에도 뭔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래 이런 이제 사무직 구역 같은 경우는 낮에 이제 사람이 많고 밤에는 적어지는 건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밤에도 다 회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상가들의 가동률이 떨어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밤 6시부터 이전에는 새벽 2시까지 장사했다면 8시간 동안 운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0시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운영 가능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 관점에서도 직장인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절반밖에 옛날에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직장인 상권들에서는 권리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런 뭐 매매할 때 가격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쭉 우리나라 밤문화, 그러니까 24시간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피해를 본 업종 봤더니 직장인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일하고 있는 근처에 부동산 상권,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식당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반대로 뭔가 수혜를 보는 산업은 없습니까?
다들 뭐 이제 이렇게 빨리 집에 가게 된 거니까 예. 집에 가서 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고 독서하다 일찍 자고 이러면 다른 수요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집에는 가지만 다들 놀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렇겠죠. 다른 식으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옮겨서 여가 수요가 생기는 건데 그때 수요를 이제 수혜를 본 게 바로 홈술 문화입니다. 홈술이요. 네, 집에서 마시는 술 문화인데 회식을 안 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 술 한 잔은 포기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거죠. 그럼 홈술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히려 수혜가 되는 대표적인 장소는 지금처 편의점입니까?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죠. 딱 편의점 맥주, 편맥 이런 예. 거가 수혜를 볼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편의점도 이런 변화의 승자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보통 홈술하면 편맥 생각을 하지만 예. 편의점 주류 매출은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7%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래요? 이건 굉장히 저도 의외인 사실이었는데 예. 편의점 맥주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편의점의 주된 역할이 오히려 2차로 놀러 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편의점도 이 밤문화의 실종의 피해자인 거죠. 예. 이게 왜냐면요, 코로나 이전에는 편의점에서 맥주가 언제 가장 많이 팔렸을 것 같으세요? 몇 시에? 오히려 마지막 3, 4차는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새벽 아닐까요? 오히려 바로 10시였다고 합니다. 어. 10시면 딱 언제냐면 1차 끝나고 예. 2차 정도 될 때 보통 편의점에 가서 그 앞에 파라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맥주 마시는 게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런 문화까지 사라지면서 지금 편의점에서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간이 오후 7시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편맥 문화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홈술을 통해서 승자가 된 곳은 어디예요? 바로 마트입니다. 마트요. 이게 홈술이라는 게 냉장고에 쌓아놓고 꺼내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편의점보다 대량으로 사면서도 싸게 살 수 있는 마트로 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홈술의 영향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소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그 초록 색깔 병이잖아요, 유리병.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페트병 매출이 그 병 매출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마트에서 그렇게 페트병으로 옮기기 쉬운 걸 사서 집에다가 쟁여놓고 집에서 편하게 먹는 식으로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고량주나 위스키, 하이볼, 뭐 와인 같은 비싼 술. 그쵸, 다양한 주종으로 수요가 옮겨갔는데 예. 그런 게 다양한 게 어딨냐 하면은 마트가 아무래도 다양하고 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마트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 회식 문화 사라지면 원하지 않은 그 회식 가야 되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이런 힘든 일들 사라져서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자영업자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그걸 바탕으로 장사를 하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분들은 어떡하죠? 이게 사실 뭐 직장인들에게 엄청 큰 해방, 뭐 가정불화의 원인도 사라진 그런 게 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워낙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니까 예. 이런 뭐 새벽 매출 줄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뭐 가게 같은 데 제가 가보면은 새벽에 내내 팔아서도 10만 원도 매출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 겨우 버틴 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결국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변화는 한국 외식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식문화라는 것, 특히 저녁 문화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음식을 판다고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식당이지만 어떤 음식이라는 맛을 즐기러 가는 것보다는 네. 어떤 시간과 공간을 빌리는, 즉 회식 장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저번에 이제 카페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커피는 뭐 공간을 빌리기 위한 임대료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납니다. 이게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식 문화랑 붙어 있는 이 밤에 가는 식당들도 결국은 음식의 맛보다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어느 정도 떠들어도 되는 분위기, 이런 거를 팔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나 음식은 오히려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1차만 가게 되고 그마저도 잘 안 가니까 예. 정말 선별해서 정말 좋은 곳을 골라 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데만 살아남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외식업도 정말 더 이 음식의 맛에 집중해야 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직장가 근처에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회식하는 그 공간들 있잖아요. 식당을 가보면 물론 우리 옛날부터 자주 갔던 오래된 맛집들은 예전 그대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새로 생긴 어떤 건물이나 상권에서 새로 생긴 회식할 수 있는 장소를 가보면 되게 고급진 곳이라서 여기는 무슨 데이트하러 오는 그런 데 같은데 야 여기서 부서 회식을 하네 하는 데가 많았는데 그런 변화가 이런 대목이군요. 사실 예전에는 좀 상사가 이제 회식 장소 예약하라 그러면 네. 맛은 모르겠고 일단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맞아요. 떠들어도 되느냐 예. 이 순서로 골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다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맞아요.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런 고급스러운 데를 골라 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1차만 하니까 더 맛있는 거, 이 딱 먹고 갈 수 있는 곳, 이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밥 문화의 변화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식문화의 변화까지도 이어질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이라는 키워드에도 참 여러 맥락에서 경제가 맞물려 있네요. 지금까지 남국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